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50대 이상 분들이 겪고 계시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볍게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방치하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심하면 합병증까지 유발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먼저 역류성 식도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지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식도를 따라 위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위에는 음식과 위산이 다시 식도로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마치 수도꼭지처럼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음식은 내려가게 하고 위산은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이 근육을 의학적으로는 하부식도 괄약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이 약해집니다. 또 복부에 압력이 올라가거나 음식으로 과부하가 걸리면 이 문이 잘 닫히지 않습니다. 그 순간 위에 있던 강한 산성의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게 되고 식도 점막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58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평소 술을 좋아하시고 늦은 저녁에 회식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밥을 먹고 나면 가슴이 화끈거리고 자다가도 목에 신물이 올라와서 기침을 심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 생각했지만 검사를 해보니 역류성 식도염이었습니다. 이처럼 역류성 식도염은 흔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위와 식도의 근육 힘이 약해지고 생활습관이 겹치면서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과식, 늦은 저녁, 기름지고 매운 음식, 음주와 흡연, 그리고 잘못된 자세가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한국 분들은 야식을 즐기는 문화가 강합니다. 치킨, 족발, 라면, 김치찌개 같은 음식이 밤 늦게 자주 등장하지요. 하지만 이 음식들이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역류성 식도염은 약을 먹는다고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약은 증상을 완화시키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주지만 생활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약을 끊는 순간 다시 재발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 바로 습관의 변화를 배워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속이 쓰린 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매우 다양한 증상을 일으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증상은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 즉 가슴 쓰림입니다. 밥을 먹고 난 뒤 특히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을 먹은 다음에 가슴 중앙이 화끈거리는 느낌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불이 난 것처럼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죠. 어떤 분들은 이 증상을 심장병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신물이 넘어오는 증상입니다. 자다가도 목 끝까지 시곳은 물이 차올라 불편해 잠에서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위산이 식도를 거슬러 올라와 목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자꾸 기침을 하거나 목소리가 쉬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이 증상 때문에 이비인후과를 찾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더부룩함입니다.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지속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운동 기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과 동반되어 증상이 더 심해지곤 합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62세 여성 환자분은 몇 년 동안 지속적인 목 이물감을 호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셨는데 검사를 해보니 역류성 식도염 때문이었습니다. 위산이 목까지 자꾸 올라오면서 점막을 자극해 목에 무언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을 준 것이죠. 또 다른 55세 남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심한 기침으로 시작했습니다. 감기인 줄 알고 내과를 찾아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습니다. 결국 위내시경을 해보니 역류성 식도염이 원인이었습니다. 밤에 위산이 역류하면서 기도를 자극했고 그 결과 아침마다 기침이 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역류성 식도염은 단순히 속만 쓰린 병이 아니라 기침, 목소리 변화, 목의 이물감, 만성적인 소화불량 등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약만 먹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증상이 반복되면 식도 점막이 손상되고 염증이 만성화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식도 협착, 궤양, 출혈, 그리고 드물게는 식도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과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나이 들면 소화가 안 되는 거지 하고 넘기지만 실제로는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상 체크리스트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가슴이 자주 화끈거린다. 신물이 올라와 목이 쓰리거나 목소리가 자주 쉰다. 아침마다 기침이 심하거나 목에 뭔가 걸린 느낌이 든다.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하다. 위 4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하고 반드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과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단순히 약을 먹는다고 완전히 해결되는 병이 아닙니다. 생활습관, 특히 음식과 자세가 직접적으로 증상을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역류를 악화시키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름진 음식입니다. 삼겹살, 치킨, 튀김 같은 고지방 음식은 위에서 소화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면 압력이 높아지고 그만큼 위산이 식도로 역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야식으로 치킨을 즐겨 드시는 58세 남성분이 다음날 아침마다 가슴쓰림을 호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식습관을 바꾼 후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죠. 두 번째, 매운 음식과 자극적인 양념입니다. 고추장, 김치, 라면, 매운 찌개 등은 위 점막을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김치찌개나 라면이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실제로 55세 여성 환자분은 매운 음식을 줄이자 목 이물감이 크게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카페인 음료와 탄산음료입니다. 커피, 녹차, 에너지 드링크, 콜라 같은 음료들은 하부 식도 괄약근, 위와 식도를 가르는 근육을 느슨하게 만들어 위산이 쉽게 올라오게 만듭니다. 하루에 커피를 3잔 이상 마시던 환자가 커피를 줄이자 증상이 70%나 줄어든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초콜릿과 술입니다. 달콤한 디저트라고 생각하는 초콜릿도 하부 식도 괄약근을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또한 술, 특히 맥주와 와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식도 점막을 자극합니다. 술을 즐기던 60대 남성분은 단주 후 역류 증상이 크게 줄어든 경험을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늦은 밤 야식입니다. 음식을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은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야 할 음식만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도움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바나나, 멜론, 배 같은 과일은 산도가 낮아 위산 자극을 줄여줍니다. 삶은 채소,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단호박 등은 소화가 잘 되고 위 점막을 보호합니다. 오트밀 같은 고섬유질 음식은 위산을 흡수하고 위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따뜻한 보리차, 생강차 등은 카페인이 없어 속을 진정시키는 데 좋습니다. 하지만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식습관입니다. 몇 가지 지침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소량씩 자주 먹기.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최소 30분 1시간은 앉거나 가볍게 산책하기. 옆으로 눕는다면 왼쪽으로 눕기. 위산 역류를 줄여줌. 체중 조절하기. 복부 비만은 위를 압박해 역류를 심하게 만듦. 너무 조이는 옷, 특히 허리띠를 꽉 조이지 않기. 이러한 습관을 지키면 약을 오래 먹지 않아도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신 57세 여성 환자분은 커피와 야식을 줄이고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겼을 뿐인데도 약을 거의 끊고 생활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역류성 식도염은 음식과 생활 습관이 증상을 크게 좌우합니다.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카페인, 초콜릿, 술, 야식은 피하고 소화가 잘 되는 채소, 과일, 오트밀, 따뜻한 음료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적당한 식사량과 올바른 자세,
체중 관리가 치료의 핵심입니다. 사실 역류성 식도염은 단순히 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이 위산 역류를 부추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약을 쓰지 않고도 생활을 훨씬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식사 후 자세 관리.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식사 직후 바로 눕지 않는 것입니다. 위에 음식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눕게 되면 중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위산이 쉽게 식도로 올라옵니다. 실제로 저녁 식사 후 바로 소파에 눕는 습관이 있던 55세 남성 환자분은 식사 후 가볍게 산책만 해도 가슴쓰림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은 식사 후 30분 이상은 앉아서 대화하거나 10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올바른 수면 자세. 수면 자세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평평하게 누워 자는 것보다는 머리와 상체를 약간 높여주는 것이 위산 역류를 줄여줍니다. 병원에서도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에게 10에서 15cm 정도 머리 쪽을 높여 자라고 권장합니다. 또한 옆으로 잘 때는 왼쪽으로 눕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구조상 왼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누우면 역류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베개를 2개 겹쳐 높게 베거나 경사형 베개를 활용하세요. 세 번째, 체중 관리. 복부 비만은 위를 압박해 역류를 심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60대 여성 환자분은 체중을 5kg 감량했을 뿐인데 약을 거의 끊고도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뱃살이 줄어들면 위의 압력이 낮아지고 자연스럽게 역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탄산음료와 과식을 피하기,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복부 압력 줄이기. 허리를 조이는 옷, 꽉 끼는 벨트, 보정 속옷은 모두 복부 압력을 높여 위산을 밀어 올립니다. 패션보다는 건강을 위해 조금은 편안한 복장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천 방법, 외출할 때는 허리밴드가 넉넉한 옷을 입고 집에서는 최대한 편안한 복장을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도움되는 운동. 운동은 역류성 식도염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격렬한 운동, 특히 복부를 심하게 압박하는 잇몸 일으키기나 무거운 역도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에 걷기, 가벼운 자전거 타기, 요가, 스트레칭 같은 운동은 위의 소화를 돕고 역류를 줄여줍니다. 실제 사례로 하루에 20분씩 걷기를 실천한 59세 남성 환자는 소화가 빨라지고 역류 빈도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추천 운동. 식사 후 30분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특히 상체를 펴고 어깨를 열어주는 동작. 요가의 고양이 자세나 코브라 자세처럼 복부를 눌리지 않고 가슴을 여는 자세. 여섯 번째, 일상 속 작은 습관들. 담배 끊기, 흡연은 하부식도 괄약근을 약하게 만들어 역류를 악화시킵니다. 음주 줄이기, 특히 맥주, 와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긴장은 위산 분비를 늘리고 소화를 방해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 마시기,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고 식도가 진정됩니다. 단,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실제 사례로 마무리. 57세 여성 환자는 약을 2년 넘게 복용해도 증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고 식사 후 15분씩 가볍게 산책을 하며 머리를 높여 자는 수면 자세를 유지했더니 약을 절반으로 줄여도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역류성 식도염은 약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세, 운동, 생활 습관이 함께 바뀌어야 진짜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류성 식도염 결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건강 관리 잘하세요.